저희 팀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왔던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제주로 놀러 오게 됐는데 인사를 드리러 찾아가도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방송의 잠재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미래를 여는 꿈나무 20대 젊은이를 만날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제가 무슨 얘기 했겠어요? 투자 얘기만 했죠. 자본가가 돼야 된다. 종잣돈 1억 모아야 된다. 주식 투자 배워야 된다. 뭘 살지 모르겠으면 삼성전자 우선주라도 적금 들듯이 꾸준히 사모으면 된다. 그런 얘기들만 주구장창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비슷했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말을 듣고 있던 20대 그 친구가 뭔가 100% 공감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동공이 막 흔들리고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거 사실 얘기하다 보면 알잖아요. 왜지? 뭐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점점 제가 얘기하면서도 말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던 와이프가 나중에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1000만 원 모으기도 빠듯한 친구들한테 뭐 1억 모아라, 주식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마음에 와닿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1억의 벽을 넘는 것에 대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20대 초중반을 달리고 있는 꿈나무들 1억보다는 1000만 원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000만 원 특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로에서 1000만 원으로 가는 거는 뭐 엄청난 비법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저축을 잘하면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축을 잘 할 수 있는지 이 잘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숫자 외적인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네, 요새 이마트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해서 이마트 토닉워터 오늘의 협찬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협찬 아니죠. 그냥 제가 마시고 싶은 거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싱하소다가 다 떨어졌어요. 쿠팡에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모님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자. 좀 약간 패드립 같네요. 이상한데. 아무튼 근데 부모님이 레버리지인 거는 확실해요. 뭐 취업 준비를 하고 아니면 막 갓 입사를 했다든지 애매하게 걸치는 기간이 좀 있을 거예요. 정직원은 아닌데 인턴으로 출근을 시작했어.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알바가 있어서 돈이 좀 들어와. 이럴 때 왠지 이제 좀 사람 노릇 해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부모님 손을 빌리면 좀 이상할 것 같고 뭔가 양심에도 좀 찔리는 것 같고 이제 나도 좀 생색을 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부모님께 계속 받아왔던 그런 용돈 수령을 멈추는 순간이 오잖아요. 약간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저라면 좀 더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섣불리 용돈 수령을 멈추지 말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잣돈은 빨리 모이면 모일수록 좋아요. 그리고 그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돼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모아서 투자를 시작하고 자산을 늘려가는 게 부모님께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좋던 싫던 간에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부모님께 더 큰 도움을 드려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오히려 지금 당장은 나도 어리고 부모님이 실력 발휘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 조건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최대한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그때 보답하면 돼요. 물론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부모님께 큰 돈을 빌리는 건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머님, 제가 주식 투자로 돈을 불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냉정하게 보자고요. 20대 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분은 10대 때 이미 그런 끼가 보여요. 거울을 보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10대 때 그런 끼를 발휘한 적이 있다. 그런 게 없었으면 일을 크게 벌리지 마세요. 만약에 사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님 돈 빌리지 말고 벤처캐피탈이나 정부 지원 사업을 알아보세요. 그게 훨씬 안전하기도 하고 부모님보다 돈을 많이 빌려줄 수도 있어요. 부모님 돈 빌려서 주식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왜 친척들 중에 보면은 돈 날려서 다른 형제들이랑 인연 끊고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막내 삼촌이 한 명 정도는 다 있잖아요. 젊은 나이에 섣부르게 일 벌리면 내가 그 막내 삼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정리하면 부모님의 도움을 얻을 때 리스크가 있는 큰 돈은 빌리지 말되 부모님이 주고 계시는 용돈을 섣불리 마다하지는 말자. 내가 용돈을 탔을지언정 아끼고 모아서 잘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기만 해도 부모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친구는 리스크이자 기회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나라는 사람의 수준은 내가 지금 가장 가까이 만나고 있는 5명의 친구들의 평균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의 5명을 채우는지가 다음 10년을 바꿀 수 있어요. 무조건 잘 사는 친구를 사귀라 이런 거 아니에요. 20대 때는 친구들이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래를 보는 관점은 어떠한지 가치 투자랑 똑같아요. 미래의 성장 가치가 있는 저평가된 친구들로 나의 소셜 서클을 채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대가 미래를 준비할 때 의외로 굉장히 크리티컬한 리스크가 나쁜 인간관계예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친구들을 돌이켜보면 아마 본인도 알 거예요. 이 친구는 참 좋은데 나를 더 열심히 살게 하는 친구는 아니야. 그런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잔인하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때때로 미안한 마음을 감수하고서라도 누군가를 멀리해야 할 때도 올 거예요. 그게 너무 비인간적이다. 그런 방법은 있죠. 내가 정말 챙기고 싶은,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 그 친구들을 잘 독려해서 자본가의 길을 함께 가자고 꼬드기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알머리 제이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봤으면 좋겠어. 휴대폰 꺼내서 틀어놓고 같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꼬드겼는데 내 친구가 내용을 바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래 친구야 같이 한번 달려보자,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40대쯤에는 함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서 같이 여행 다니면서 놀고 있을 거예요.
반대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야 이거 다 개소리야 믿지마 그냥 빨리 PC방이나 가자 이런 맥 빠지는 소리를 하는 친구와 함께 간다? 40대쯤에는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서 서로 연락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주식 공부는 곧 취업 공부다. 아저씨 제가 취업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데 주식 공부를 언제 해요? 물론 취업 중요하죠. 그런데 취업이 뭐예요? 기업 활동의 구성원이 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는 기업 활동을 자본 차익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를 공부하는 거랑 내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를 공부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어요. 왜 다들 대기업 입사하고 싶어 하잖아요. 취업 준비할 때 다른 취업 준비생 무용담 찾아보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뭔지, 이 회사의 미래의 위기 요소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투자 공부하듯이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서치를 했는데 미래의 이 기업의 성장성이 영 시원찮아 보인다. 투자 대상에서 걸러내듯이 내 입사 지원 대상에서도 걸러내는 게 나아요. 억지로 취업해도 회사가 어려워지면 꽝이에요. 분위기 개판되고 돈도 많이 안 주고 결국엔 마음이 안 좋아져서 막 다른 데 이직하려고 알아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왕 취업 얘기를 한 김에 몇 가지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면접을 보게 되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있는데, 면접관에 질문할 때 막 외워놨던 거 앵무새처럼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리서치를 하면서 회사에 궁금해진 내용들을 직접 질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좋은 대답을 하는 것보다 좋은 질문을 하는 게 훨씬 제대로 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요. 면접하는데 질문할 시간은 언제 줘요?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약간 수줍은 듯이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신입사원 지원생이다 이런 표정으로 제가 이 회사에 너무 들어오고 싶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꼭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약간 예의 바르면서도 거부할 수 없게 막 귀엽게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이상하고 멍청한 질문 하지 말고 회사의 미래의 전략에 대한 있어 보이는 질문을 하면 좋죠. 이러이러한 트렌드가 회사의 이러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걸 알고 싶다. 아,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도 많고 나름 예습을 많이 해왔구나. 그런 걸 티낼 수 있는 질문을 해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저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면접관일 때 그런 친구들 뽑았어요. 그리고 혹시 영어가 좀 자신이 있으면 무조건 해외 기업에 지원을 해보세요. 특히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세안 국가들이나 지금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 경기 회복을 독식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거든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쉽게 뽑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굳이 우리나라에서만 박터지게 경쟁하지 말고 전쟁이 불리해지면 전쟁터를 바꿔보자고요. 제가 1000만 원 이야기 하다가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만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적어도 저 같은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아저씨의 영상을 찾아보고 있는 그런 20대라면 분명히 뭔가 바라는 게 있고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게 있으실 거예요. 이미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앞서갈 수 있어요. 다시 1000만 원으로 돌아오면 1년에 1000만 원 모으려면 월에 84만 원 저축해야 된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숫자랑은 크게 상관없는 요소들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런 요소들도 내 목표 달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요소들을 잘 관리했을 때 내 목표 달성에 굉장히 큰 탄력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오늘 꼰대주의보 엄청났습니다. 그동안 잘 쌓아온 좋은 이미지를 이번에 좀 훼손시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20대로 돌아왔다면 이것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보면은 30대 중반부터 50대까지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20대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거거든요. 너무 막 꼰대같이 막 이래라 저래라 이러지 말고 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영상을 보는 다른 20대 분들이 좋은 도움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